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구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구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군대에서 또 야간에 피할 수 없는 근무가 있습니다. 바로 경계 근무인데 이 근무를 서다가 정말 또 희한하고 소름 돋는 일들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엔 뭐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구월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구월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구월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바로 군대 괴담이에요. 네. 직접 겪으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한테. 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저는 이제 군 생활을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일단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 근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이등병 때 GOP로 자대 배치를 받게 돼요. 어이구야, 예. 네, GOP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고립이 되어 있는 곳이고, 우와, 그리고 실탄을 이제 들고 근무를 하게 되고, 일반 군대보다는 뭐 되게 외로워요. 뭐 휴가도 잘 못 나가고, 예. 그리고 365일 24시간 풀 근무를 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2년 내내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대랑 1년 정도 주기로 교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2등병부터 1병 말 때까지 이제 GOP에서 근무를 서게 됐고요. 그리고 1병 말에 교대를 하게 돼요. 교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한 개의 대대 중에서 정말 운이 나쁜 한 중대만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남게 돼요. 아,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임무를 맡게 되는데, 그 임무가 어떤 임무냐면 민간인 통제구역과 민간인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 경계를 쓰는 그 검문소 역할을 맡게 돼요. 예. 운 나쁜 그 중대가 저희 중대가 됩니다. 하필, 예. 네, 하필 제가 독립중대가 되어서 저는 군생활 내내 면회를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다는 거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보안도 네, 있을 그래서- 거고, 예, 위험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이제 근무를 쓰게 되면서 그곳 근무지 중에 탄약고 근무지에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영가를 만나게 된 썰과 오, 두 번째는 그 탄약고 근무지에서 빙의가 된 썰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저희 부대에서 두 가지 근무를 서게 되는데 한 가지가 검문소고요. 두 번째가 이제 탄약고 제가 겪은 곳이 돼요. 근데 제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배경이 있어야지 제가 겪은 이야기를 좀 리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 좋죠. 배경을 예. 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대 그 탄약고 근무지 옆에 보면은 거의 축구장 6개 이상을 이렇게 합친 것 같은 그 엄청나게 넓은 운동장이 하나가 있어요. 예. 네,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탱크 아시죠? 오, 탱크들이 와서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예. 굉장히 넓어서 그 탱크 부대들이 허락을 받고 저희 부대 안으로 들어와서 2박 3일 정도를 포를 쏘면서 훈련하는 곳입니다. 근데 귀신이 씌이거나 귀신을 볼 때는 굉장히 기가 허할 때 더 씌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럴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때는 언제냐면 제가 상병 말 때쯤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가게 돼요. 예. 네, 휴가를 나가고 이제 휴가 동안은 되게 열심히 놀고 술도 많이 먹고 이제 휴가를 복귀를 하게 됐어요. 근데 휴가를 복귀할 때 제가 술도 많이 먹고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군대를 복귀할 때 저희가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다른 부대는 그냥 복귀할 때 그냥 부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한 마을에 집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오랜 시간 대기를 탔다가 이제 군대 트럭 있잖아요. 그거를 기다렸다 그걸 타고서 민간인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
그러면 그 비포장도로 산을 타고 들어가는데 한 30분 이상을 들어가게 돼요. 제가 휴가 복귀를 할 때, 그 차를 타고 몸도 안 좋은데 멀미를 하면서 그날 이제 휴가를 복귀를 했어요. 예. 30분 동안 그 비포장도로를 가다 보니까 막 토도할 것 같고 몸도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희 이제 부대 근처까지 갔어요. 들어가면 됐는데 갑자기 그 트럭들이 갓길에 정차를 했어요. 예. 들어가면 되는데 왜 안 들어가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부대에서 탱크 20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저희 탄약고 옆에 탱크가 훈련하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탱크 부대들이 훈련을 마치고 다 빠져나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길이 좁다 보니까 탱크가 다 빠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빠지는데 20-30분을 더 기다리고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휴가 복귀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탱크가 나갈 때 그 탱크 부대에 그 소령이 있었는데 저희 그 검문소의 간부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인원 이제 다 빠졌고 그 야영지에는 더 이상의 인원은 없습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 간부가 오케이 하고서 이제 저는 이제 휴가 복귀를 하게 됐죠. 네. 이미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그때 되니까 8시가 넘었어요. 휴가 복귀를 했는데. 이제 씻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 후임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9월 상병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 뭔데? 뭐라 했더니, 사실, 9월 상병님이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탄약고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일 싫은 시간.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휴가 복귀자는 그 당일에 근무를 서지 않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사실. 예.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당직사관한테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 내가 지금 휴가 복귀를 하고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근무를 들어가냐 라고 따졌더니 그 당직사관도 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미안하다, 구워라. 근데 지금 상황이 근무자가 없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너를 넣게 됐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거의 막 대들듯이 그래도 이거 아니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그럼 있어봐라. 그럼 근무를 한번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었는데 예. 당직사관이 다시 저를 불러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미안하다. 지금 너 근무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 너를 근무를 빼주긴 어렵고 대신에 동기랑 같이 쓰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원래 근무를 쓰게 되면 선임과 후임. 상병이랑 2등병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기끼리 근무를 쓴다는 거는 별로 진짜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근무를 그렇게 짜지 않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몸이 안 좋은 그런 게 다 떠나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순간. 이게 시청자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마치 그냥 소풍 가는 느낌? 친구랑 그냥 수다 떨다 보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시간.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픈 것도 싹 잊고,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럼 바로 근무 쓰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기랑 워낙 또 친해가지고, 너랑 같이 근무 쓰게 됐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새벽 1시 50분에 불침번이 깨웠습니다. 이제 근무지에 나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수통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서 주전부리들 라면 다 챙기고 예. 그 카드 있잖아요. 그 고스톱이랑 포커 이런 거 챙기고 그렇죠. 담배 라이터를 다 챙기고 이제 근무지를 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직사관이 저한테 미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시 검문이 올 일이 거의 0%라고 그렇죠. 예. 생각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무를 쓰게 이제 되면서 가자마자 바로 라면을 먹고 바로 담배를 피고 제가 동기랑 마주 보면서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노가리를 까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단에서 갑자기 방탄 헬멧 하나가 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오? 방탄 헬멧이 저는 이제 문 쪽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계단에서 방탄 헬멧이 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제 몸이 반응을 했어요. 앉아있다가 제 총을 잡아두고 바로 가서 멈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 말을 무시하고 방탄헬멧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확인했더니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병장이었고 뒤에 있는 사람은 이등병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멈춰라고 뭐 암구를 대기도 전에 그냥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저한테. 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요.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왜냐면 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병사니까. 네, 병사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 막 욕을 하면서 다행이라고, 아저씨 누구냐고 막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막, 그러니까 제 동기는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그냥 저를 보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총을 들고 막 일어나니까 예. 거의 뭐 기절하다시피 동기도 놀랐는데 갑자기 그 병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얼머부리더라고요. 말이 잘 안 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목적지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굉장히 어눌한 말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들려서 그때는 무서운 것도 없었어요. 너무 그냥 안 들려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아주 뭐라고요? 왜 되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멈추더니 그대로 이등병이랑 병장이 360도 휙 도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그냥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막 뭐냐고 이러다가 동기랑 다행이라고 우리 영창 안 가도 된다고. 왜냐면 그 자리에서 담배도 피고 뭐 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저 뭐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딱 뒤를 돌아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거기는 칠흑 같은 어둠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은 랜턴이 꼭 있어야 되는 오.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저 뭐야? 아무튼 간부 아니니까 됐어. 다행이야 우리 살았어. 막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다행이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생각해봤더니 아까 제가 휴가 복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탱크 부대들이 다 나갔었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어야 되는 곳이었던 거예요. 저희 중대원 빼고는. 예. 근데 걔네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쟤들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이상했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게 그 계단을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철 계단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근무를 쓰다 보면 청각에 되게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그 계단을 오를 때 발자국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못 들었고,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처음에 확인했을 때 굉장히 얼굴이 새카맸던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새카맣고 말도 안 되게 말랐었어요. 예. 근데 그게 좀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얼굴도 그렇고 군복도 제가 그때 개구리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즘의 그 군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 옛날 6.25 때 그런 건가? 네, 그런 군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예. 그 순간에 그냥 다행이라는 안도감 때문에. 그리고 제가 딱 보면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셔츠 쪽에 제가 부대 마크를 봤어요. 예. 부대 마크가 노란색 부대 마크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근무 나갈 때 조끼를 차게 되는데 원래는 근무 마크를 다 가리게 돼 있어요. 예. 가리게 돼 있고 헌병 마크로 쳐서 부대 마크는 항상 가리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보였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직 상황한테 바로 달려갔어요.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했더니 당직상관이 그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직상관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막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다, 진짜다, 너무 무서워서 얘기했더니 혹여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군법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유언비어? 약간 귀신을 봤다
이런 게 하면 군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그런 걸로 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예.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저희 부대원들한테 했어요. 했는데 예, 뭐 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쵸. 그랬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영가를 그렇게 봤었던 이야기입니다. 야, 아니, 그러면 구월님, 네. 그 동기분이랑 같이 근무를 쓰셨는데 네. 동기분은 못 보셨어요? 같이 봤죠. 같이 봤고 같이 대화도 대화하고, 하고? 같이 욕도 하고. 와. 근데 제가 그때 그 아무도 없어야 되는 곳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저씨 반응했던 이유는 예. 그곳에 이제 탱크 훈련병들이 2달에 한 번 정도는 와요. 그래서 근무를 쓰다 보면 그렇게 새벽에 좀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 물어보기도 해서 그런 상황이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화를 했었던 거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현장엔 아무도 없었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정말 간첩이거나 귀신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였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일단은 귀신이었으면 아마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내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고 예. 까맣고 그런 부분에 제가 너무나 소름이 돋았었던 이야. 이야기입니다. 오, 소름 돋아. 엄청 무섭게 잘 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네.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도 같은 곳에서 겪게 되는데, 네.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아까 빙의라고 말씀하셨죠? 네. 제가 돌비님 채널을 우연히 이제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겪은 게 있으니까 이런 네. 것들이 진짜 사실이구나. 생각보다 이런 걸 겪은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다 듣지 못했지만 이제 제 경험이 좀 특별했던 건 뭐였냐면, 제가 빙의가 됐는데 예. 제 정신은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제 몸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를 풀자면, 그러고 한 몇 달 뒤에 제가 병장이 돼요. 예. 병장이 되고, 그때도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이제 그 바로 다음 날은 아니고 휴가 갔다 와서 한 이틀 정도 있던 그 시간, 똑같이 2시 4시 근무 탄약고였어요. 네, 그때는 제 마투임이랑 근무를 서게 되는데 몸이 그때도 너무 안 좋았어요. 몸살 기운도 있고 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보통 이제 불침번이 이제 깨우잖아요. 근무 예. 나가야 된다고 깨우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바로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병장이었지만. 왜냐면 제가 늦게 나가면 늦게 나가는 만큼 전근무자들이 또 그만큼 근무를 더 쓰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날따라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굉장히 막 그 불침번 때문에 화도 내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서 제 2달 후임, 제 마투임이랑 탄약고 근무를 쓰게 됩니다. 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 후임한테 제안을 하나를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근무를 2시간을 써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1시간씩 교대로 자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을 먼저 재웠어요. 그 밑에 판초이를 깔고 이제 후임을 재우고, 그리고 1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이제 후임을 깨웠습니다. 깨우고 너 이제 1시간 잤으니까 나머지 1시간 내가 잘게. 이렇게 돼서 판초이를 깔고 그 탄약고 근무지에서 누워서 제가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 잠에 들었는데 제가 살면서 가위를 눌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네, 단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제 꿈을 꾸는데 온 새하얀 방이에요. 온 새하얀 방인데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예. 꿈속에 오더니 저한테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제 바로 귀 앞에까지 왔어요. 오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삭이는 말이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난생 처음 듣는 말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말이 저는 꿈속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세상에서 듣던 어떤 무서운 이야기보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 귀에서 삐 하는 그 이명 있죠. 이명이
딱 들리면서 온몸에 소름이 딱 돋으면서 잠에서 딱 깨요. 예. 잠에서 딱 깨자마자 눈을 떴는데 제가 가위에 눌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가위에 눌리는 게 제가 처음 겪었던 그 가위였거든요. 아, 이게 가위구나 하는데 눈을 딱 떴는데 그 탄약고 천장 구석에 한 7살쯤 되는 여자 영가가 저를 그 파란색 온 몸으로 해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순간 너무 처음 겪는 무서움이어가지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거의 막 피부가 뚫릴 것 같은 소름처럼 되게 무서웠거든요. 예. 제 후임 이름을 만약에 돌리면은 후임 이름이 돌비야 부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예. 혀가 안 움직이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질끈 감고 한참 있다 뜨니까 그 영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위에 좀 익숙해져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똑같이 잠이 들게 돼요. 다시 예.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까 꿨던 꿈을 똑같이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내가 아까 꿨던 꿈이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똑같이 저한테 걸어와서 똑같이 귀대고 속삭였어요. 예. 그 순간 똑같이 이명이 삐 하고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환청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죽여 이러면서 환청과 함께 내 몸이 이제 누워 있었잖아요. 발꿈치를 축으로 기하학적으로 제 몸이 뒤틀리면서 중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발 뒤꿈치를 축으로 일어나면서 뭐 각기하듯이 몸이 꺾이면서 제가 누우면서 옆에 K2 소총을 놨잖아요. 예. K2 소총을 탁 집어들고 좀비처럼 몸이 꺾이면서 제 후임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후임은 제가 가위 눌렸을 때 옆눈으로 봤을 때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는데 제가 K2 소총을 머리 끝까지 들고 후임 바로 앞에까지 가서 내려 찍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엄마. 계속 환청은 죽여 이러면서. 근데 제가 속으로 그 짧은 순간이지만 미치겠는 거예요. 제 정신은 온전한데 제 정신이 예. 깨어 있어가지고 이거 뭐지? 미치겠는데 이거 뭐지? 이런 상황인데 제 후임을 죽이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주기도문, 찬송가, 물론 그 짧은 시간에 그걸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찾으면서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했더니 그 짧은 순간에 그 테이프가 늘어지듯이 죽여 하다가 죽여 늘어지듯이 리마인드 되듯이 제 몸이 일어났던 그 동선 그대로 다시 눕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대로 다시 누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이 제가 후임을 죽일 뻔했던 그 상황이 이거는 뭐 주변에 얘기했을 때는 뭐 그게 가위에 눌린 그대로다, 그 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정말로 현실이었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누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대로 누운 상태가 가위에 눌려있는 그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몸은 안 움직이고 혀도 굳어있고. 예. 그래서 제가 막 울고 있으면서 근데 제 후임이 갑자기 잠에서 깼더니 저를 한번 쓱 보더라고요. 쓱 보더니 다시 이렇게 다시 기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그 돌비야 이거를 혀가 안 움직이는데 계속 진짜 혀를 깨물어 죽어야겠다.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예. 후임을 불러야겠다 하는 그 순간 나도 돌비야 이러면서 깬 거예요. 가위에서. 가위 깨자마자 제가 후임을 막 부둥켜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내가 너 지금 죽일 뻔했다고. 너 나 못 봤냐고 했더니 자기는 중간에 한번 봤대요. 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요. 몸을. 그래서 9월 병장님이 진짜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이하게 제 몸이 꺾이면서 후임을 이제 죽일 뻔한 그 경험을 하고 후임을 안고서 나 너 죽을 뻔했다고 욕하면서 예. 너무 안도감에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 상황에 밑에서 소초가 2층이잖아요. 1층에서 갑자기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 발소리가 들려서 뭐지 하고 후임이랑 딱
봤더니 난데없는 고라니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면서 갑자기 후두덕거리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고라니가? 예? 고라니가. 근데 보통 고라니가 그렇게 막 있진 않거든요. 많긴 하지만. 이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저는 이 얘기는 무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제 아는 동생한테 저번 주에 이 얘기를 들려줬더니 아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동물한테도 귀신이 이렇게 옮겨서 뭐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을 비니와 함께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와,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도 이 얘기를 사실 군대에서도 또 동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그렇게 탄약고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그런 사건을 겪었는데 또 다음에도 그 근무를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무섭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그때는 그냥 신기했어요. 신기했고 그 얘기를 좀 무용담처럼 막 동기나 선임 후임한테 얘기를 하고 이랬어가지고 막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고요. 그리고 근무는 이제 혼자 쓰면 굉장히 무섭겠지만 이제 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또 한 번 겪고 싶다. 또 한 번 그걸 겪고 싶다. 뭐 이런 마음? 그 시절에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근데 그 뒤로는 그런 현상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와, 근데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생생하셨으면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이렇게 묘사를 잘 하실까.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 얘기가 사실 그 죽여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사실 제가 좀 몸으로 좀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아니, 아쉬우시면 영상을 찍어서 네. 보내주세요. 영상을 찍어서 지금 이러면서 네. 그거 네. 혼자 연기하시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넣을게요. 그건 너무 창피할 것 같고요. 아쉽다고 네. 하셔가지고. 예.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 구월님. 네. 이야, 진짜 레전드네요. 군대 괴담 중에서. 귀신이 있다고는 항상 생각했는데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구월님께서 또 이렇게 묘사까지 잘해주시고 이야기 끝까지 잘 들려주셔서 이게 긴장하시더라도 이거 봐요. 예, 긴장하신 분들이 이렇게 더 말을 잘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소름이 진짜 쫙 끼쳤어요. 아까 죽여 하는데 소름이 그냥 있는 그냥 소름 없는 소름 쫙 돋았는데 이야, 군대 괴담으로 소름 돋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짜 또 이야기 잘해주신 것 같고 이런 경험이 흔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흔한 경험은 아니고 실제로 야간 경계 근무를 쓰면 많이 피곤하고 졸리고 배고프고 이래서 다른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이게 참 이런 경험담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 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만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찾아와 주실 겁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목이 잠겼네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했습니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저는 네네. 묻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동네꼬마죠.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형님이 계세요. 같은 신차 영업을 하시는. 오, 예. 제가 21년도부터 이제 쭉 참여를 하면서 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어요, 저를. 오. 이런저런 얘기도 전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분들이네요. 예. 예. 이 형님이 그래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형님인데 되게 해맑게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야, 너 쓸만한 건 소재 하나 내가 우연히 내 찾아냈다. 내 지인한테. 그래가지고 전 또 눈이 그냥 삐싱삐싱 빛나갖고 뭐냐 해서 이제 듣게 된 얘기인데 이 일이 있었던 때가 아마 귀종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거의 진짜 역사상 한 획을 그었던 2018년도. 그때 엄청나게 큰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돌비님 방송 시작하신 날이 아마 그때일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이게 있었던 일인데 예. 1년만 딱 거슬러서 시작을 해볼게요. 17년도에 그 당시에 이 일을 겪으셨던 분은 40대 초반이셨어요. 그리고 신차 영업사원이었고 그냥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매장마다 이게 조금 분위기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리점 기준 대표하고 영업사원들하고 사이가 끈끈한 곳이 있고 조금 서로 넘보듯이 지내는 곳이 있어요. 보통 뭐 아니면 도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이쪽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끈끈하게 지내는 그런 매장이었어요. 물론 출근해서는 대표님 우리는 뭐 과장 대리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누구 대리 뭐 누구 과장 부르다가도 둘이 있거나 회식할 때는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는 상당히 끈끈한 매장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회의 끝나고 대표님하고 이제 다 같이 나가서 뒤에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대요. 담배를 한 대 피면서 뭐 골프 스윙 얘기했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딱 대표님이 야 오늘 당직 누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늘 당직 누구더라? 뭐 돌비가 당직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돌비한테 좀 이따가 1시 반쯤 한 명 면접 보러 온다고 했으니까 면접자 오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얘기 좀 전해줘?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오늘 뭐 신빙 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명 면접 보러 온단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몇 살이에요? 막 물어보니까는 야, 근데 좀 어리다. 몇 살이요? 그때 25이래요. 형님, 25이면은 우리 시승차 그거 보험도 안 돼.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와가지고 차만 잘 팔면 되지. 일단 애가 어떤지는 봐야 되니까 하면서 면접을 보겠다고 말씀하시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브랜드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금 문턱이 높은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문턱이 낮았는데 이제 1시 반이 되고 대표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또 우리 영업사원들 좀 그게 있어요. 또 신빙이 면접 보러 온다고 하면 점심 새벽같이 먹고 매장에 와서 놀고 있거든요. 얼굴 구경해 보려고. 그랬더니 진짜 애띤 친구 하나가 딱 들어와가지고 30-40분 딱 면접 보고 나가더래요. 근데 애가 뭐 생긴 것도 곱상하니 잘생겼고 키도 훤칠하니 애가 풀정장까지 딱 입고 왔는데 굉장히 인사도 예의 발랐고 네. 그래서 대표님 모시고 또 담배 피는 데 가가지고 애 어때요? 물어보니까는 애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이. 생긴 거 멀끔하네. 기생 오래비 마냥 잘생겼네. 그러니까는 야 애가 참 인사성도 바르고 말도 깍듯이 잘하고 애 차 잘 팔겠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채용하기로 한겨? 그러니까는 지도 한다고 하니까 뭐 지금 월말이니까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하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채용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 처음에 오면은 뭐 적응하는 게 조금 관건이거든요. 이게 어디 회사든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매장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직을 하고 나서는 계약 넣는 것도 안 알려줬어요. 네 혼자 알아서 해라 약간 그런 분위기의 매장이 있고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표님이 자기가 평상시에 믿고 이렇게 일 시킬 만한 직원한테 딱 지정을 해가지고 신입을 아예 전담을 시키는 매장이 있고 여기는 그래서 똘비가 전담을 맡은 거예요. 늘 맡았대요, 본인이. 신입한테 차 닦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가격 외워라, 뭐 전시차는 어디가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거고 쭉 전산도 알려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뭐 썬팅샵도 알려주고 쭉 다 알려줬대요. 친절하게. 애가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예의 발랐대요. 애가 젊은 친구 치고는 정말 예의 바르고 애가 깍듯하고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줄 맛이 나더래요. 지도 열심히 외울 건 외우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다른 영업사원들하고도 잘 지내게 자기가 가운데서 이제 다리 역할도 해주고 하면서 이 친구가 그래도 빠르게 적응을 해 나갔대요. 처음에는 당연히 차를 잘 팔 수가 없죠. 그냥
매장에서 중하위권에서 머무르면서 꾸준히 팔다가 한 1년 반 정도가 됐을 때, 그때가 2018년도예요. 이 친구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쭉 치고 올라오더니 그래도 굉장히 잘 팔더래요, 차를. 근데 뭐 평상시 행실을 보면 이 신입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해요. 딱 보면 보여요, 솔직히. 뭐 나가서 친구들이랑 낮에 노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보면은 판촉하거나 고객님들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던가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인정을 해줬대요. 아, 어리지만 되게 열심히 하고 얘는 뭐 판매 대수 나올 만하다. 난 저렇게 못하겠다 말할 정도로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친구대로 차 팔면서 평화로운 이 매장 분위기가 유지가 되다가 하루는 아침에 딱 나와가지고 대표님하고 둘이 담배를 그때는 또 피고 있었대요. 근데 대표님이 이렇게 주위를 한번 싹 보더니 야, 똘비야 긁더래요. 그래서 둘이 있으니까 형님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야, 그 신입 말이다. 좀 얘가 이상한 것 같아. 긁더래요. 그래갖고 신입이요? 왜? 걔 열심히 하잖아.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다. 내가 어저께 뭐 니한테는 미안하다만 그 나 아는 사람이 차 산다고 해가지고 이번 순번이 누구여서 내가 걔한테 차 한 대 꽂았거든. 차가 나와가지고 내가 좀 느지막하게 차량 인도를 했어. 그리고 매장에다가 이제 서류 놓고 다음날 내가 일 있어가지고 가려고 매장 뒷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서류 좀 한쪽에다 놓고 탕비실에서 커피 한 잔 타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놈아가 상담 중이었거든. 근데 내가 탕비실에 이렇게 있는데 얘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야, 너 생각해봐. 너 신입이 상담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그러더래요. 글쎄요. 다른 영업사원들 상담하는 거를 굳이 글쎄요. 난 기억이 없네. 그러니까는 야, 너 영철이하고 철수하고 지금 전화 좀 해서 혹시 있냐고 물어봐. 대표님 왜요? 형님 왜? 그러니까는 물어봐. 그래갖고 전화를 했대요. 저기 신입 상담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지. 다들 없더래요. 형님 다 없다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그때가 이제 조금 클로징 시간이 다가올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얘가 문 열어놓고 상담하더라고. 얘가 문 열어놓고 상담하는 거 나도 못 봤거든. 그런데요. 근데 내가 탕비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고객한테 요구를 하더라. 그러더래요. 가족관계요? 아니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재구매 할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치, 필요하지. 근데 내가 왜 이상하냐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지가 확인을 해보고 이 자체만으로도 5만 원 DC를 해준다고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 돈 5만 원을 쏜다는 거야.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더래요. 희한은 하네. 이거 확인은 해보셔야겠네. 형님 좀 이상한데? 그래갖고 안 그래도 내가 확인해봤지. 이거 공장에 있는 차여가지고 지금 출고 준비하니라고 내가 할부사 어디 쓰나 봤더니 우리 자사캐피탈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부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더라고. 가족관계가 재구매도 안 들어갔어. 그러면 이 자식은 이 소리를 왜 받는 거야? 막 그러더래요. 형님 뭐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요. 왜 받았을까? 얘가 헷갈렸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는 대표는 대표대로 걱정이 하나 앞서는 거예요. 혹시 이놈이 개인정보를 어디다 팔아먹나? 왜 그러냐면 매장이 타격을 입어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야, 이놈 이거 좀 주의 깊게 확인 좀 해봐라. 나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가족관계. 대놓고 물어보는 게 나을까?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길래 그 대표님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형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 그래, 일단은 알았다 하고 그날 오후 5시쯤 다시 직원들이 매장에 들어왔대요. 이래저래 하고 신입 퇴근하고 이제 고참들 얘기하고 저녁에 술 한잔 할까 어쩔까 얘기하고 하는데 대표님이 딱 오셔가지고 한 3명 정도를 모았대요. 그중에 한 명이 똘비였고 니들이 저놈아 좀 한번 유심히 좀 봐라 그러더래요. 안 그래도 이제 영업사원들 입사하니까는 이 얘기는 공유를 했죠. 똘비가 뭐 말인지 다들 아니까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일단은 조금 알아봤는데 이게 중요한 게 그게 있단다. 저놈이 혹시라도 헷갈려서 가족관계를 받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고객들마다 만약에 개인정보를 빼돌린 거면 누구한테 이 정보를 팔았는지까지 우리가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선에서 만약에 쟤한테 추궁하면은 이거는 꼬리 자르게 된다. 니들이 잘 파악을 한번 해봐라. 옆에서 잘 보고 유심히 한번 좀 관리 좀 해봐라. 특명이 떨어진 거예요, 대표님한테. 일단 알았다. 영업사원들끼리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야? 대표님이 또 하여간 몸 엄청 살이네 어쩌네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영업사원은 아니 안 그래도 좀 이상은 하네. 그 가족관계를 왜 받아? 특이하긴 하네. 그 한 건에 한해서인가 하면서 이제 다들 갸우뚱 이제 하다가 한 명이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이놈이 상담을 할 때 녹음기 하나만 넣어놔보자. 그래서 상담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새로운 고객한테도 가족관계를 얘가 요구를 한다. 그럼 이건 상습이다. 지속적으로 얘가 그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일단은 우리 셋만 아는 거니까 얘 당직날 맞춰가지고 뭐 한번 어떻게 하면 해보자. 그러면서 근다고 24시간 전담마크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다가 딱 당직을 서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신입한테. 혹시 고객 오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뭐 상담 있냐고. 아 고객 오시기로 했다고. 이제 그때 당직자가 똘빈 아니었고 그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알았다고 해놓고서 이제 그 당직자가 단톡에다 남긴 거죠. 야 오늘 그날이다.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매장에서 노래 틀려고 쓰는 핸드폰이 하나 있었대요. 그걸 빼서 녹음 기능을 켜가지고 한쪽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상담실 저 깊은 데다가 던져놓고 신입이 와서 신나게 한 1시간 상담하고 고객하고 짝짝꿍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신비 계약했냐? 그러니까는 아 예 계약 잘했습니다. 오 그래 고생했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가더래요. 막 가가지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들어본 거죠. 그 3인방 이제 매장으로 복귀했고 딱 듣는데 가족관계 얘기 나오더래요. 가족관계 증명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우리 회사차 구매하신 분 뭐 직계든 뭐든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지 않냐. 모르는 경우도 많다. 내가 체크해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없어도 우리가 프로모션으로 5만 원 정도는 이렇게 감면을 해드리니까 가족관계는 꼭 끼워오셔라. 이 멘트 하는 게 거기에 녹음기에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얼씨구나 이 개놈 잡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해서 대표님한테 보고를 했죠.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무래도 상습인 것 같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서류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건 대표님이 파악을 해라. 대표님이 그 차가 출고되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우리 원무과에 서류 들어온 거 없다. 이 서류가 어디로 갔나 참 신기할 따름이다. 대표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얘 뭐 미행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들 반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러? 아 그냥 자르자니 무슨 명목으로 잘러 얘를. 지금 사건이 터진 건 아니니까. 대놓고 물어봐?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딴 데다 팔아먹은 거면 어디다 팔아먹은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놈이 근무 시간 낮에 연락이 안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가끔 출근 이제 못 하겠다고 하루씩 얘기하는 날도 있고 한번 이놈 낮에 어디 가나 한 번만 좀 따라가 봐라.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았다. 그리고 몇 번 한번 따라가 봤대요. 근데 전혀 이상할 거 없는 진짜 열심히 판촉하고 다니고 그냥 진짜로 영업사원으로서 일을 하더래요. 이것도 매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24시간 흥신소도 아니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 친구가 신입이 내일은 좀 출근을 못 할 것 같아요. 집에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야야 얘가 내일 출근 못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그날 서류 이렇게 뭐라도 들고 가가지고 누구 만나는 거 아니냐. 그냥 얘를 자르는 게 맞나. 나도 미치겠다. 막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얘가 다음날 출근 안 하는데 몇 시에 어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미행도 못해. 그러다가 다른 영업사원 한 명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면 더 보시고요. 내일 모레 한번 알아보자고. 그래서 얌마 내일 쉬는데 내일 모레 뭘 알아봐. 그러니까는 다 생각이 있다고. 그리고 내일 모레가 딱 됐어요. 이제 영업사원끼리 하나 작전을 짠 게 있어요. 이제 똘비가 이 역할을 맡았죠. 야 신입아 니 거 차가 뭐지? 그러니까 예. 야야 니 거 차 나 뭐 좀 하나 확인해봐야겠다. 전에 팔았던 차 있는데
나와봐 해가지고 본네트 열고 이제 막 이렇게 뭐 본 거예요. 그럼 본네트를 열려면 차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딱 한참 뭐 막 보는 신용하고 있는데 이제 안에서 다른 영업사원이 야, 너 지금 대표님 빨리 오라고 한다고. 빨리 튀어가라고. 그래서 신입을 대표님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똘비가 블랙박스 SD카드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기존의 SD카드를 빼고 다른 SD카드를 갖다 딱 꼽아놓고 차 본네트 닫고 SD카드를 확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빙이 가길 기다린 거죠. 신빙이 딱 가길 기다리고 본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을. 이놈이 어디를 갔나 하고 본 거예요. 쭉 보는데 정말 특이했대요. 이놈이 밤에 움직이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쪽 동네에 사니까 보면 어디로 가나 알잖아요. 쭉 영상 이어서 보면 쭉 가는데 한밤중에 이동을 하는데 산속 빅포장길로 들어가더래요. 차를 쭉 가더니 이렇게 앞에 흙 쫙 쌓여져 있는 데다 차를 딱 대고 문 탁 닫는 소리 나고 진짜로 거의 아침 5시가 넘어서 다시 움직이는 영상이 확보가 된 거예요. 너무 이상했대요. 되게 특이하다. 이 새끼 뭐냐. 와, 여기가 어딘지는 알겠는데 한번 가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사무실 문이 이제 벌컥 열린 거예요. 막 귀신 본 것처럼 다들 혹시 신빙 왔나 고개를 팩 돌려갖고 보는데 번호판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놓고 간 게 있었나 봐요. 들린 거예요. 마침. 아이고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뭘 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다. 누구 사고 났냐고. 뭔 블랙박스를 보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니다고 하는데 그 블랙박스 영상 관련해서가 아니고 그 사무실에서 그냥 다른 일반적인 그 얘기를 좀 하다가 신빙 얘기가 나왔는데 우연히 그분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빙 어제 나왔었냐고. 어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나왔다고 어제.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는 얘는 되게 특이하다고 젊은 놈이. 뭐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는 얘는 금음날은 꼭 안 나오는 것 같던데 글들하는 거예요. 금음날? 그러니까는 음력으로 그게 말일이 돼요. 네. 제가 듣기로는 달이 제일 안 뜨는 뭐 그런 그거를 뭐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항상 보면은 이놈이 남바 달고 뭐 차량 인도 해야 되네 어쩌네 그런데 꼭 그날은 안 나와가지고 나 한 번씩 이렇게 골탕 먹은 적이 있다고. 지는 바쁘다고 해놓고서 나한테 다 떠넘기고. 근데 그날 몇 번 있었는데 보니까 다 금음이었다고. 그러냐고. 뭐 젊은 놈이 뭔 음력을 따져. 우리도 다 음력을 모르고 사는데 일단 가셔. 그리고 보내놓고 생각을 해봤더니 뭔가 약간 무속적인 느낌으로다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을 다 받은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재밌더래요. 가보자. 거기가 어딘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아직 해가 안 졌으니까 나이는 많지만 우리 철없는 이 4인방 대표까지 차를 타고 이제 그 영상을 더듬어 거기를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진짜로 산길을 약간 올라갔었고 비포장 도로 딱 그 자리 차가 섰던 자리에 똑같이 차를 세우고 내렸더니 옆으로 이렇게 사람이 들락날락한 것 같은 오솔길이 하나 딱 보이더래요. 100% 그럼 저기로 걸어갔겠네. 한번 들어가 보자. 다 같이 쭉 걸어서 들어갔대요. 쭉 걸어 들어갔더니 진짜 그 안에 되게 작은 텐트가 하나 쳐져 있더래요. 뜬금없이. 근데 텐트가 이렇게 색깔을 봐도 좀 바랜 느낌도 있고 근데 큰 돌 이렇게 튀어나온 거 밑에다가 해놔가지고 비바람은 잘 맞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 텐트가 뭘까. 이게 보통 녹음은 아니다. 색 바랜 거 봐라. 예. 그러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저기 실례합니다. 누구 계세요? 실례합니다. 하니까는 다행히 아무 인기척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텐트 지퍼를 쭉 내렸대요. 쭉 내리고 안을 이렇게 딱 보는데 그 우리 무당집 같은 데 가면 막 무섭게 생긴 아니면은 산신할아버지 같은 거 옆에 막 그림도 붙여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종이가 옆에 이렇게 텐트 안으로 붙어 있고 예. 아무튼 희한하게 생긴 뭔가 작은 불상 같은 게 하나 세워져 있었대요. 불상은 아니었대. 부처님은 아니었대요. 근데 기도터 이런 느낌이다 여기. 뭔가 되게 특이하다. 근데 그거 외에는 되게 깔끔했대요. 근데
딱 봐도 여기는 뭔가 무당이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곳 같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받았대요. 대표가 이제 그걸 딱 보더니, 임마 이거 좀 이상하다. 야, 이거 더 알아보고 자시고 할 거 아니고 얘는 그냥 잘라야겠다. 그러더래요. 왜 그랬냐? 대표님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표님이.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와, 얘를 자르면 앞으로 고객들 정보가 더 넘어갈 일도 없어 보이고 얘는 그만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딱 이제 못을 박으시더래요. 근데 이게 텐트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 공간에 있을 때는 다들 조금 서늘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대요. 터 자체가 그런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분위기가 그런지 몰라도 되게 조금 느낌이 따했대요. 똘비가. 형님, 일단 여기서 나갑시다. 뭔가 느낌이 더럽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표님도. 그러니까는 야, 뭐가 느낌이 더럽다. 나가. 해가지고 다시 차를 타고 내려와서 쭉 가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거예요. 다음 금음날도 이놈이 쉰다고 말을 하나 한번 보자. 쉰다고 하면 가서 우리가 현장을 덮치자. 분명히 이놈 그 현장에 서류들 들고 갈 것 같다. 뭔가 기도를 하려면. 그러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만약에 뭐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걸고 넘어지자. 그렇게 해서 자르든가 얘가 뭘 하는지는 좀 확실히 알아야겠다. 왜냐면 지금 단순히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어요, 얘를. 지금 뭐 사건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음력이면 매달 양력 기준으로 날짜가 바뀌지 않습니까? 딱 음력 달력을 보고 다음 금음날을 딱 봤는데 진짜로 그날 자기가 일이 있다고 하루 쉬어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대표님은 당연히 오케이 사인을 넣고 다들 출동 준비를 한 거예요. 야, 한 밤 12시쯤 새벽 1시? 그쯤 가보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시게요. 그래가지고 다들 있다가 밤늦게 가본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 텐트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다들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래요. 진짜 딱 가가지고 실례합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부러 발소리도 좀 내면서 갔고. 근데 가만히 조용하더래요. 실례합니다. 그럼 문 좀 열게요. 그리고 지퍼를 쫙 내렸는데 그 안에 있더래요. 신빙이가. 마, 너 나와봐. 그랬대요. 대표님이. 그러니까 신빙이가 되게 어이가 없고 니들이 왜 여기 있어? 그런 눈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대표님이 끄집어내고 똘비랑 몇 명이 들어가서 서류 혹시 있나 막 확인했는데 서류가 없더래요. 아무 서류도 없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였대요. 거기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신빙이가 내가 여기 온 건 어떻게 알았냐고. 대표님이랑 선배님들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저 혼자 기도하고 있었다고. 영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잘못된 거냐고. 할 말이 없더래요. 다들 나 뒷조사하고 다닌 거냐고. 어? 하면서 신빙이가 오히려 막 화를 내더래요. 야, 너 고객들한테 가족관계증명서 받은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받았다고. 가족관계증명서 받았다고. 왜 받았어? 그러니까는 아니 재구매 할인 있나 체크해주고 하려고 받았다고 잘못이냐고. 그 서류 어딨어? 아니 서류 그걸 내가 왜 갖고 있냐고. 다 파기하지. 당당하게 나오더래요. 말문이 막히죠 다들. 알았어 하던 기도 마저 해라 미안하다 그러면서 일부러 더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나왔대요. 더 대화를 해봤자 본인들만 미친놈 되니까는 차를 타고 가면서 야 이거 우리만 됐다. 어린 놈한테 우리가 야 전통 됐다. 우리가 생각이 너무 없었다.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막 차에서 담배 빡빡 피면서 다시 나가는데 도시로 그 한쪽 또 다른 영업사원 얘기를 하더래요. 대표님 매장으로 가십시다. 아 매장 왜 이 시간에. 그러니까는 저거 서류함 각자 자리마다 하나씩 있는 거 있잖아요. 밑에 거기 한번 열어봅시다. 맨날 잠그고 다니거든. 거기라도 뭐라도 있나 한번 봅시다. 이러더래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대표가 가봐 그래가지고 사무실 다시 간 거예요. 여니까 잠겨있더래요. 덜컹덜컹. 야 바로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막 제껴가지고 그걸 깠대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보석 같은 것들이 한 움큼이 나왔고요. 색깔도 여러 가지였대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이 들어있더래요. 파쇄하고 없앴다며 그 안에 많이 있더래요.
꽤나. 오케이, 너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아침이 딱 되길 기다렸는데 신입이 당당하게 출근하더래요. 딱 선배들 보는데 인사도 안 하고 나 엄청 화났어. 딱 그 제스처로. 근데 올라가더니 사무실에서 딱 자기 자리를 보더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하면서 어린 놈이 막 소가지를 지르더래요. 대표랑 웃으면서 너 일로 앉아봐. 그리고 원무팀 여직원도 일로 와. 그래갖고 너희들도 일로 와. 그래가지고 딱 뺀 걸 앞에다 싹 놔줬대요. 야 인마 너 이 서류 뭐야? 이 서류 뭐냐고? 이걸 네가 왜 갖고 있어 새끼 하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야 원무과 얘가 한 번이라도 이 서류 너 준 적 있어 없어? 아니요 저는 받은 적 없어요. 실제로 나갈 거 빼고는 받은 적 없어요. 딱 서류 집어가지고 다 주면서 출고한 고객들 혹시 출고 안 한 고객도 있는지 다 대조해. 너 이 새끼야 이 서류 받아서 뭐 하려고 온 거야 너? 이런 서류 네가 왜 받아? 야 녹음 켜 너 임마 5만 원씩 이거 빼준다고 그런 말을 왜 했어? 이 서류 왜 받은 거야? 어디다 팔려고 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입이 아니 남의 자리 박살내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이 서류를 팔았으면 여기 없지. 내가 이걸 어디다 뭘 했냐고. 나 나름대로 영업적으로 쓴 거라고 방식을 하면서 이제 막 당당하게 나오더래요. 대표가 됐고 너 이제 그만둬. 이거는 계약 위반이야.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위반이야. 그리고 너는 정도 영업을 위반한 거야 지금. 그만둬. 같이 일 못해. 딱 자르더래요 대표가. 그러니까는 신입이 나도 일 안 한다고. 그러더니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더래요. 아이고 나갔구나. 가만히 이제 생각들을 하죠. 일단은 대표가 먼저 수습을 하려고 얘기를 했대요. 원무과한테 내가 얘기하려니까 얘가 출고한 고객들 전화 다 돌려. 각자 맡아가지고 전화 다 돌려가지고 서류 뭐뭐 줬나 얘하고 차 거래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듣고 체크할 거 있으면 다 체크해. 오케이? 다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똘비도 받았는데 1년 반 동안 나중에 퍼포먼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몇백 대를 팔진 않은 상태였대요. 1년 반 동안 100대가 좀 못 되는 상황이었다는데 한 30명 정도 배분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막 돌렸대요.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신입 그 친구가 이제 사정이 생겨 그만둬서 제가 모시게 됐는데 차 이용에 불편한 거 없으셨고요 하면서 이제 막 뜨는 거예요 고객을. 계약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서류 뭐뭐 제출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거의 대부분 받았더래요. 다. 그러면서 차량 받으시면서 뭐 불만사항은 없으셨어요? 뭐 서비스는 잘 받으셨고요. 막 얘기를 하는데 몇몇 고객들한테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탄생석을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하면서 이제 다들 정보를 이제 취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단은 가족관계는 다 받았다. 탄생석도 다 받았다. 탄생석을 왜 줬을까? 옆에는 저 한웅콘 보석이 탄생석이었구나. 이거를 왜 줬을까? 하는데 다른 직원 한 명이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안 그래도 그 얘기한 고객한테 물어봤는데 신입이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지금 계약 넣으시는 주민번호상 날짜 있잖아요. 이 날짜가 선생님 본 생일이세요? 하고 묻더래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 생일은 조금 나중에 등록한 거고 원래는 내가 몇 월 며칠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제가 차 인도 드리면서 차 안전하게 정말 잘 타시라고 제가 탄생석을 하나 이렇게 선생님 기운 좋으시라고 선물로 드리는데 선생님 그럼 원래 태어나신 게 몇 월 며칠이신 거예요? 몇 시쯤 태어나셨어요? 물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네. 탄생석이 그거에 따라서 뭘 드려야 될지 결정이 된다고 생년월일 실을 딴 거예요. 얘가 고객마다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저 텐트도 그렇고 고객들한테 묻는 것도 그렇고 얘는 뭔가 조금 무속적인 느낌이 지금 강하다. 근데 뭔가 일어난 일은 없는데 이거 특이하다 하는데 이 취합 자료에서 재밌는 사실들이 하나씩 나온 거예요. 예. 일단은 얘가 정확한 대수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100대라고 가정해볼게요. 100대가 나갔는데 1년 반 동안 두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일반적인 영업사원들보다 높은 비율로 사고가 난 차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뭔가 특이했대요. 그게. 임마 이거 특이하다. 막 대표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뭔가 대표로서 죄책감도 좀 느끼는 것 같고 내가 이상한 애를 채용을 해가지고 똘비가 대표님 그러지 말고 차 한 대 가져다가 한번 봅시다. 얘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도 모르겠고 우리도
매장 차원에서 볼 건 한번 봅시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똘비가 자기 연락 돌렸던 고객 중에 한 명한테 저희가 오일이랑 에어컨 필터 좀 교환해드리려니까 서비스로다가 막 이렇게 썰을 풀어가지고 고객님한테 차를 받아서 서비스 센터로 가고 교환을 해주게끔 일부러 짰대요, 판을. 가가지고 서비스 센터에다가 리프트에다 차 띄워놓고 영업사원이 다 달라붙어가고 꼼꼼히 차를 다 봤대요. 혹시 안 보이는 데다 부적을 붙여놨나 뭘 붙여놨나 꼼꼼히 한번 봐봤대. 아직 사고가 안 난. 막 보는데 부적 같은 건 안 나왔고요. 막 심지어 그 문 열면은 웨더스트립이라고 고무 있잖아요. 고무까지 들어서 막 안에 보고 별 짓거리를 다 해봤는데도 뭐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막 본네트 열어가지고 본네트 어디다 뭐 붙여놨나 막 보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도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해갖고 얘기를 했죠. 신빙이라는 놈이 좀 특이한 자식이었는데 혹시라도 뭔가 장난을 쳐놨을까봐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는 거기 엔지니어 한 명도 같이 막 봐줬대요. 밑에도 볼트 끌러가지고 더 잘 보이게 해주고. 근데 엔진 뒤쪽에 보면은 격벽이 있어요. 격벽 하단 쪽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나온 차들이 프레임 바디가 요즘 모노코크 바디니까 모노코크 바디 뼈대 쪽 보이는 부분이 있대요. 그쪽 옆에다가 되게 작게 한자로 붓페인트로 거물 5자를 적어놓은 게 딱 보인 거예요. 거물 5자를 한자로 되게 작게 그냥 적어놨대요. 이거 원래 없는 거지. 없다고. 아 이거 특이하다. 이거 특이하다. 다른 차도 한번 보자. 그래서 한 대를 더 확인을 했는데 그 차도 똑같은 부위에 거물 5자를 빨간색 붓페인트로 되게 작게 써놨더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더래요. 자식 이거 진짜 특이하다. 이거를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며 고객들한테 이건 뭔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똘비도 나름 뭐 여기까지 오면 있어서 재미는 있었는데 사망하신 고객도 있다고 하니까 되게 찝찝하더래요. 아 이걸 일일이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지워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고 있는데 조용하던 원무과 직원이 얘기를 하더래요. 왜냐면 원무과 여직원한테는 되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었으니까 사무실에서 수덕수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무과 여직원이 다들 그 신빙 얘기하는 거 맞지? 그러더래요. 맞다고. 안 그래도 찝찝해 죽겠다고 하니까 원무과 여직원이 다들 나한테 밥은 한 끼 사라고. 왜? 그러니까는 전에 신빙이가 와가지고 자기 거 근로계약서 좀 보자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근로계약서 한 부씩 해갖고 나눠 갔잖아.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 모르겠다고 나한테 좀 부탁하더라. 근데 그럼 저기 서류함에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열어줬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 것도 막 빼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냐고 못하게 막았거든. 이제 보니까 다른 사람들 거 신상정보도 내가 보려고 했던 거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나한테 고마워해 하면서 약간 우스갯소리 반 있는 사실 전달하는 거 반 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소리 들으니까 나는 괜찮다 생각을 하고 고객들이 좀 걱정이 되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썸벅하더래요. 기분이. 미친놈들이 우리한테도 뭔 짓을 하려고 했나.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설명이 안 되는 어떠한 모종의 기운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표님은 이런 거 싫어하니까 우리끼리 한번 그러면은 알아볼까? 용한 집 어디 없냐?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끼리라도 한 돈 5만원씩 주고 부적이라도 하나씩 쓰자. 이거 느낌 더럽다 얘. 그래가지고 우리 차파리들이 또 합심을 해가지고 당집을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무당집이 다 용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적이라도 하나 지갑이라도 넣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편할까 해가지고 다니면서 막 얘기를 한 거죠. 한 군데 가갖고 아이고 뭐 이래저래 해갖고 뭐 이상한 놈이 하나 직원으로 있었는데 그냥 영 찝찝해서 왔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적 받고 뭐 했는데 그 무당분도 그 차 팔면서 한 다리 건너서 이야기가 닿던 분인데 네.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대요. 그 무당분한테. 니들이 한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나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다고. 그 신임놈 생년월일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대표님한테 물어볼 순 없고 원무과 여직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생년월일 좀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몇 월 며칠이다 얘기를 하니까는 돌아가신 분들 생년월일 좀 알려주라고. 그래서 그것도 파악해가지고 다들 뭐 몇 월 며칠이셨고 서류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니까는 끊고 좀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예. 서류를
왜 그렇게 받는지 알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냐고. 그러니까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다고. 사람? 예, 무슨 사람을 찾고 있는 거냐고. 태어난 사주상 기운이 나랑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라고. 예. 그 사람이 얘는 주술적으로 필요했던 거라고. 니들 말이 맞으면. 그러니까는 어차피 영업을 하면서 가족관계까지 다 받아서 가족들까지 싹 보고 실제로 이 사람이 태어난 날짜까지 확인을 하면서 그거 아니고선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예. 돌아가신 분들 만약에 얘가 뭐 어떤 주술적 의미로다가 이 사람의 내가 기운을 가져올 수 있으면 정말 매칭 잘 되는 좋은 매칭 엄청 잘 되는 사주라고. 양쪽을 매칭을 해보면 정확하다고. 아이고 참 특이하다고. 그래가지고 무당 얘기를 들으니까 무서우면서도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 그 당시에 텐트를 찍었던 그 사진이 몇 개가 있었대요. 혹시 이런 불상이 뭐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그 옆에 사진 같은 거는 무당이 알겠는데 이 불상이 뭔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거는 기도하는 곳 같은데 정상적인 기도하는 그런 곳으로 안 보인다. 여기는 이게 어디냐. 그래서 어디 근처 어디 산에 거기다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는 기도터도 아니라고. 내가 알기로는 거긴 기도터도 없다고. 이거 참 어린 놈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거 뭐냐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니들 부적 잘 갖고 다니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찜찜합니까 영업사원들이. 아이 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영업사원 중에 또 한 명은 좀 많이 무서워했대요. 막상 나도 다치는 거 아닌가, 뭔가 재수 온 붙는 거 아닌가, 우리 가족들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되게 좀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그 영업사원 얘기를 하더래요. 가서 우리 신빙 한 번만 만나자. 신빙 만나서 뭐 하게? 그러니까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된 거 미안하고 우리는 차라리 대표님이 시켰다 울자. 나 무섭다. 대표님은 뭐 교회 다니니까는 본인은 뭐 잘릴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나는 잘린다. 나 애기 어리다. 나 괜히 이런 거 싫다. 맘대로 하소. 나는 안 갈라니까. 괜히 갔다가 재수 온 붙을 것 같으니까 당신 갈라면 가. 그러고 나서 다음날 네. 그 영업사원이 왔길래 얘기를 했대요. 어제 갔다 왔냐고 얼굴 봤냐고 그랬더니 못 봤다고. 그거 봐봐. 집도 거기 아니지? 그랬더니 아 집은 맞다고 그 주소가. 근데 그랬더니 부모님만 뵙고 왔대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초인종 누르고 막 해보니까 나오시는데 부모님이셨대요. 그래서 신입 좀 만나러 왔다. 잠깐 좀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부모님 하는 말이 그 자식은 우리 새끼가 아니라고 그랬대요. 집 나간 지도 오래됐고 그거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는 그놈은 우리 자식 아니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사이비 같은 종교 있죠.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곳에 애가 좀 빠져가지고 좀 그러고 다닌다. 그러면서 혹시 사고 쳤냐 우리 아들.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조금 얘기를 했대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차라리 어떤 일인지 한번 내가 아드님한테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마음 상한 게 있으면 내가 다독여 주려고 왔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유 그럴 거 없다고. 그거 어디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그 짓거리 하고 있을 거라고. 그거 평생 그러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놈 자르신 거는 엄청 잘하신 거라고. 그놈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자르신 거는 대표님이 아주 잘하셨네. 걱정할 거 없어. 그놈 나갔으면은 일 끝났어. 걱정하실 거 없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알았다고. 차라리 부모님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막 영업사원들은 야 그 부모님도 혹시 막 그 이상한 종교에 같이 있으신 분들 아니냐 하면서 더 얘기는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다른 뭐 일은 없었대요. 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건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돌비님한테 말씀드린 키워드가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맞아요. 미스테리한. 예. 또 들으면서 이 영업사원들이 죽어나가고 막 다치고 이런 건 없었는데 정말 특이했던 신입사원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제가. 예. 그리고 이 얘기를 전달을 해주신 그분도 얘기를 하는 게 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고객들 중에 사고가 난 비율이 진짜 높긴 높았대요, 다들. 예. 돌아가신 분도 2분이나 있었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어떤 주술 같은 게 혹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참 미스테리하다. 그러네. 얘는 도대체 무당도 모르는 불상을 갖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거는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나중에 끝은 제가 들은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좀 허무하긴 한데 미스테리한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어요. 불쾌한 그런 느낌까지 받네요. 당사자분은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오, 아니,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또 찝찝하게 남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돌비님 네. 가족관계 증명 하나만 좀 보내보시죠. 왜 그러세요, 진짜로. 예전에 뭐 그러니까. 어디 외국 해외를 가자고 하시질 않나. 아니면 뭐 꽃나무 옆으로 한번 와봐라. 뭐 이러지를 않으시나, 진짜. 아무튼 난 기회만 노리고 있으니까. 한 방이죠, 그죠? 예. 인생 한 방 근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갇혀 있으니 이거 뭐 할 수가 없네. 일단은 이번 주는 목욕제기 하시고 조금 예. 너무 갇혀 계시다 보면 사람이 네. 안 좋은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목욕제기 한번 싹 사우나 가서 하시고 콧바람 한번 쭉 쐬시고 한번 들어오세요. 다음 주에. 맨날 말만 걸고 안 풀어주더라고요. 귀종님들은 풀어준 줄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귀중님들이 가둬두라고 시킨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저도 이제 의뢰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답은 저희 진짜. 시청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뭐라고 못하게 탁 또 말문을 막아버리시네. 근데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보다 무서운 게 바로 시청자분들이십니다. 시청자분들의 명을 받들어서 동네꼬마님이 갇혀 계신 거고,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심하신 분들은 묶어놓고 무서운 이야기만 계속 시켜달라 이러신 분들까지 또 있었어요. 정말 진짜 저는 그 댓글을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워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정말 무서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인데, 오늘 또 동네꼬마님께서 정말 또 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잠시 잠깐 풀어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